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11년 12월 11일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역시 배당주 녀석들이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완연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는 마이너스 1.3%, 나스닥은 마이너스 2.7%,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날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 1982년 이후 최고다. 현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CPI, 이른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이 빠르다라는 것인데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더 높았죠. CPI 지수가 낮게 발표돼서 예상보다는 낮게 발표가 되면서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결과적으로는 40년 내에 가장 빠르게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예상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증시가 낮게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볼 수 있겠고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두 번째, 전례 없는 인플레 주요 원인은 경제 호황이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지만 시장이 더 높은 수치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지만 예상했던 것보단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게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의 기조가 현재 거의 피크를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이 인플레를 받쳐주고 있죠. 높은 인플레를 받쳐주면서 버텨나가고 있고요. IT 대형 기업들의 대부분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혁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많죠. 세 번째, 기술주, 자동차주 강세에 애플이 2.8%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거대한 애플, 시총이 거대한 애플이 마치 항공모함과도 같죠. 그런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뭐 딱히 다른 거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애플을 그냥 사면 된다는 느낌을 주는 행보를 요즘엔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버핏 레전드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애플을 가장 많이 들고 계시죠. 비중의 가장 큰 비중으로 포트 중에 가장 큰 비중으로 애플을 들고 계신데 어쨌든 미국 주식을 하면서 애플을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코스피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삼전을 고려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위대한 회사지만 애플과 비교하자면 안정성과 자본력 측면에서는 아직은 애플에 당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259만원 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유니티는 100% 수익률이 찍힐 때도 있었는데 계속 더 담으면서 지금 거의 손익이 보합인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살짝 마이너스죠. 금일 주문 내역은 메타 1만원, AMD 2만원, 엔비디아 6만원, 스퀘어 5만원, 유니티 11만원, AT&T 5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유니티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책은 최강의 미국 머신, 미국 배당주 투자 중에서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알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는 도박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마나 룰렛, 슬롯 머신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돈을 거는 것을 모두 도박이라고 말한다면 주식 투자는 도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딱히 도박이 아니지 않을까? 가령 미래에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일본의 인구는 이 작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미래다. 이것을 주식 투자에 응용하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도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코카콜라사의 제품을 볼 수 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코카콜라와 제휴하면 주스, 에너지 음료 등 폭넓은 종류의 음료를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필연적으로 코카콜라사의 제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며 또한 음식점에서는 코카콜라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 음료를 선택할 여지가 사라진다. 또한 코카콜라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은 어지간해서는 다른 회사로 갈아타지 않기 때문에 코카콜라사는 안정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코카콜라사의 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팔릴 것이란 사실은 알 수 있는 미래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돈을 겨는 경마나 룰렛과 같은 도박으로 취급하기에는 이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주식 투자도 종목에 따라서는 알 수 있는 미래와 알기 어려운 미래가 있다. 가급적 독점적 지위를 지녀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 배당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 미니스타 포트폴리오에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세 종목 있습니다. 바로 AT&T, 코카콜라, 책에서도 나왔죠. 코카콜라, 파이자입니다. 이 세 종목의 투자금액 비중이 대략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23% 정도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주는 그냥 보면 참 재미없고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주는 녀석입니다. 물론 최근에 통신주인 AT&T의 경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을 좀 해주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동시에 배당률이 올라가게 됐죠.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를 만든 벨이 설립한 벨 컴퍼니의 역사까지 포함하자면 AT&T는 138년 정도 되는 불멸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신 3대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인데 미국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배당주의 대표 주자죠. 책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력이 있습니다. 파이자의 경우는 백신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의 카테고리가 잘 배분이 되어 있고 특히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호재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을 저축처럼 보유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 실현을 잘 하지 않죠. 모아가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정작 사실 없게 되고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들어오는 이러한 배당은 기분도 좋아지고요. 주주로서의 의미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내가 재투자를 하게 되면 공짜로 이 배당을 통해 주식을 획득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게 참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공격력이 이른바 높은 종목들, 제 미니스타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유니티, 스퀘어, AMD, 엔비디아 이런 녀석들이 공격을 하러 나가게 되면 수비해야 될 녀석들이 필요해지는데 특히나 주가가 속절없이 조정을 맞을 때는 더욱 든든해지는 녀석들이 바로 이 배당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배당주를 포트폴리오 내에 꼭 20% 이상의 비중으로 들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당주에 대해서도 포트에 한번 비중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